다이앤 공주는 단 2분 만에 카밀라의 딸 로라 로페즈의 공적 활동을 완전히 끝장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간과하고 있는 사실은 로라 로페즈가 어머니의 침묵 때문에 함정에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시간 순서, 출입 기록, 그리고 누군가 말을 꺼내기 전 회의장의 배치 상황 등을 살펴보면 이 모든 일이 단순한 가족 싸움이 아니라 마치 배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가장 먼저 알아챈 사람은 언론도 경호팀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 2m 떨어진 곳에서 마치 지역산 감자를 구경하는 척하던 76세의 앤 공주였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만약 조용한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식의 이야기에 흥미가 있다면 크라운 워치를 구독해보세요. 저희는 왕실의 서류, 손님 명단, 그리고 모든 것을 설명해주는 작은 결정들을 목요일까지 분석해드립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의 왕립 원예 전시관, 농촌 개발을 위한 자선 행사장, 접이식 테이블, 지역 생산자들, 손으로 쓴 라벨이 붙은 꿀병들, 컴보리아 출신의 한 남자가 시감자 진열대 뒤에 서서 90초 동안의 관심을 기다리고 있었다. 앤 공주는 50년 동안 그래왔듯이 특유의 방식으로 행사장을 누비고 있었다. 정장 스타일의 남색 코트, 금색 브로치, 빡빡한 일정, 마치 다른 곳에 있고 싶어하는 기색 없이 차분하게 지역 고위 인사들을 만나는 모습. 저 여자는 내가 성인이 된 이후 거의 매년 그 가족 중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공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50년 동안 그녀의 행동에 대한 불만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캐서린도 거기에 있었죠. 두 칸 더 내려가면요. 그 세부 사항이 중요한 이유는 웨일즈 공주가 6월에 작은 농산물 박람회에 참석한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즉 연장자와 미래의 여왕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있는 사진을 찍고 싶어 했던 누군가의 몇 주 전 결정이었습니다. 그 사진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고 궁궐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이 왕실은 29년 동안 한 명의 부재하는 여성과 비교당해왔고 그들이 찾은 유일한 해답은 바로 연속성이었습니다. 한 번도 실수를 저지르지 않은 연장자 옆에 국민이 신뢰하기로 결정한 젊은 여성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다이애나의 그림자가 바로 그 사진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궁궐 밖의 누군가도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기자들은 평소와 같은 소규모 취재진이었는데 지역신문사 2곳, 통신사 사진기자 1명, 무음 촬영을 하는 방송팀 1팀, 그리고 긴 렌즈를 들고 뒤쪽 대각선 방향에 서 있는 프리랜서 1명이었다. 그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그 홀에서 세 번째 스탠드에 서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자리였기 때문이다. 그는 문이 열린 순간부터 그곳에 있었다. 이 세부 사항은 기억해 두세요. 제가 나중에 다시 그에 대해 이야기할 텐데 그다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20시 2분쯤 로라 로페즈가 옆문으로 들어왔다. 카밀라의 딸은 결혼해서 로페즈라는 이름을 달고 두 아이를 낳았고 미술계에서 경력을 쌓았다. 그녀는 성인이 된 후 1년에 2번씩 사진 촬영을 당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오후 촬영 일정에 그녀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출입이 제한된 구역 근처에 있을 이유도 없었기에 그 홀에 있던 누구도 그녀가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멈추지 않고 인파 속을 헤쳐나갔는데 이는 그녀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녀는 캐서린 뒤쪽으로 약 하나 8m쯤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대화가 잠시 멈추기를 기다렸다가 틈을 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도, 인사도, 목소리 낮추기도 없었습니다. 보통 유리 지붕 아래처럼 소리가 잘 전달되는 공간에서는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목소리를 낮추는 것이 관례인데 말이죠. 4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캐서린에게 최근 재산관리 기금 변경은 그녀의 가족을 의도적으로 모욕한 것이며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을 생각해 보세요. 언론에서는 일주일 내내 이 사건을 폭언이라고 표현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폭언은 복도나 주차장 혹은 점심 식사 후 우연히 마주친 두 사람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때나 일어나는 일입니다. 소란의 울 피우는 대에는 별도의 출입구나 초대 명단에 이름을 올리는 것, 그리고 홀 뒤쪽 대각선 방향에 사진 기자가 서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10월 1일 이후 초대 명단에서 제외된 한 여성이 공개 석상에 나타나 언론 앞에서 개인적인 가족 금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건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전달 방식입니다. 카에서리는 대답하지 않았다. 모두가 그 점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해왔다. 그리고 14년 동안 그 여자가 공적인 자리에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지켜봐온 나로서는 만약 그녀가 대답했다면 오히려 놀랐을 것이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내어준 적이 없었다. 그녀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얼굴 표정 하나 바꾸지 않은 채 로라 로프를 바라보았다. 마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지른 사람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이었다. 케엄브리아 출신의 남자는 여전히 감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왼쪽 내 T자리에 앉아있던 앤 공주가 돌아섰습니다. 목격자들이 모두 언급했듯이 그녀는 바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녀가 장갑을 고쳐 끼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한쪽 장갑을 고쳐 끼고 다른 쪽 장갑도 고쳐 끼며 손목 부분을 평소처럼 아래로 내렸습니다. 마치 수만 장의 사진에서 보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약 3초 동안 완전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는 방에서 3초는 아주 긴 시간입니다. 방 저편에서 오가던 대화가 저절로 멈추기에 충분한 시간이고 방송 담당자가 아무 말 없이 카메라를 돌릴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입니다. 누군가 유리 지붕에 떨어지는 빗소리가 들렸다고 말했는데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홀에서는 모두가 동시에 말을 멈추면 딱 그런 소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한 여성을 마주 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분노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기 어려워하는 부분이자 이 이야기가 사실인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그녀의 표정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비난에 대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움직임이고 서두르지 않고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가족이 지난 20년 동안 공개적으로 한 가장 외과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로라 로페즈는 돈, 재산, 가족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 온갖 불만을 품고 그 회의장에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모든 말은 마치 답변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왜냐하면 답변은 곧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논쟁에는 양면이 있으며 그 양면 모두 보도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앤 공주는 그녀에게 어느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주 평범한 목소리로 경호팀이 오후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했는지 물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자금 지원에 대한 언급도 가족이나 재산, 모욕에 대한 언급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로라 로페즈에게 직접 묻는 대신 회의장에 모인 사람들을 향해 저 사람이 애초에 여기 있을 자격이 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앤 공주는 로라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회의장에 있을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영상을 수없이 봤지만 볼 때마다 새삼 깨닫게 됩니다. 누구나 논쟁에서 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언론 앞에서 진짜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회의장에 들어왔느냐는 겁니다. 라는 말을 듣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이며 결코 잊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로라 로페즈는 첫 번째 실수보다 훨씬 더 큰 두 번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녀는 그냥 갔어야 했다. 그 건물에 있는 어떤 조언자라도 그녀에게 미소를 짓고 방해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들어왔던 옆문으로 나가라고 했을 것이다. 목요일쯤 되면 그 이야기는 기사 한 단락 분량으로 나왔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갔다. 목격자들은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새빨개졌다고 전했다. 그녀는 앤 공주에게 낡은 의뢰 뒤에 숨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현재 진행 중인 왕실 재산 감사가 그녀의 가족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 고의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궁궐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찰스 왕세자와의 비공개 회담에 대해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말은 윤이 나는 바닥을 가로질러 기자들이 써있던 홀 뒤편까지 전해졌고 기자 3명이 동시에 수첩을 꺼냈다. 이 이야기의 모든 것이 이 감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왕실 재산 감사는 누구의 핸드백과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재산이 수년간 지출한 금액과 승인된 지출액을 항목별로 대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 2가지를 밝혀냅니다. 서류상으로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돈이 흘러나가고 아무도 증거를 제시할 수 없는 업무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사는 누구를 고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설명이 필요한 항목 목록을 제시할 뿐이며 그 항목들을 설명하는 것은 담당자의 몫입니다. 그 가족 중 누군가는 그 명단을 예상하라는 말을 들었고 셔터는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뒤쪽에서 긴 렌즈를 든 프리랜서 사진작가는 루르가 앞으로 나선 순간부터 셔터를 누르고 있었다. 유리 천장과 돌바닥으로 된 홀에서 초당 할프레임을 촬영하는 전문가용 카메라의 소리는 결코 작지 않았다. 그의 옆에 서 있던 2 사람도 같은 말을 했다. 그는 한 번도 자리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진을 찍으려고 몸을 돌리지도 않았죠. 이미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진작가가 그렇게 운이 좋을 리가 없죠. 사진작가는 앤 공주가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녀는 한 손을 15cm 정도 들어 올렸는데 이는 경호원이 30년 동안 알아차린 신호입니다. 경호원은 서두르지 않고 군중을 헤치고 들어와 로라에게 로비로 나가달라고 요청한 후 더 이상 행사에 참석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첫 문장부터 문이 열릴 때까지 모든 일이 2분도 차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단 2분이었는데 그 후 처리되는 데에는 온갖 제도적 절차가 동원되어 2주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차에 도착할 때쯤 이해한 것은 바로 이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공개된 가족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공개된 장소에서 연출된 가족 싸움이었고 그 행사는 그 기관에서 가장 경호가 철저한 2 여성이 둘 4m나 떨어져 서 있는 자리였으며 하필이면 감사가 진행되어 누군가가 상황을 설명해야 하는 시점으로 넘어가는 바로 그 주에 사진작가가 섭외된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궁궐 복도를 돌며 떠돌았던 첫 번째 질문은 말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들어간 방법은 이랬다. 그 건물 정문의 보안이 매우 삼엄했다. 승인된 명단, 인쇄된 배지, 정문 검문소에는 명단에 이름이 없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왕족을 돌려보내는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 직원들이 출입 기록을 확인하러 갔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약 11분 만에 이루어졌다. VIP 초청장은 궁궐이나 왕실 또는 2명의 왕족이 참석하는 행사에 참석 승인을 해야 하는 4곳의 기관 중 어느 곳을 통해서도 발송된 것이 아니었다. 그 초청장은 행사를 주최하는 단체의 지역 책임자가 보낸 것이었다. 60대의 조용한 남성으로 그 지역과 오랜 인연을 맺고 있으며 카밀라 가족과도 수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는 늦은 밤 부탁을 받아 제한 명단에 한 명을 직접 추가했다. 그리고 해가 지기 전에 정직 처분을 받았다. 이 초대는 1급 자격심사 위반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그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위반으로 보호 대상자를 아무도 검증하지 않은 사람과 한 공간에 있게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와중에 전혀 다른 곳에서 진행 중이던 전화회의에서 찰스 왕세자는 그 사건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는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 그것이 왕세자가 공적인 삶에서 보여준 가장 이례적인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그 기관에서 가장 예의 바른 사람입니다. 방을 나서기 전에 감사를 표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시간을 1시간이나 낭비했더라도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가 화면에서 보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은 단순한 보안 허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언론이 조용히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바로 그 주에 어떤 원한을 품은 가족과 연관된 누군가가 사진 기자가 있는 앞에서 한 여성에게 접근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 내내 다이애나 왕세자에게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목격했고 그 결과는 항상 같았습니다. 그는 전화를 끊고 비서실장에게 프리랜서에게서 편집되지 않은 원본 영상을 받아오라고 지시하며 가격은 물론 이미 공개된 사진, 원본 메모리 카드, 앞으로 방송될 영상의 앞뒤 내용까지 모두 중요하지 않다고 분명히 밝혔다. 왜냐하면 사람이 앞으로 나서기 전 90초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그 사람이 걷고 있었는지 기다리고 있었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이다. 그의 지시는 그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즉 사태 수습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홍보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이미 공개된 영상과 언론에 전달할 성명서를 요구하는 법이다. 편집되지 않은 카드를 요청했던 한 남자가 파일을 만들고 있었다. 그는 불을 끈 사무실에서 그것을 지켜보았다. 그 건물 안에 있던 사람들은 그 분위기를 한 단어로 표현했는데 그 단어는 바로 차가움이었다. 고함 소리도 문이 열리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웠다. 그는 한 여자가 복도를 가로질러 아내에게 다가오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군중의 반응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모가 돌아서는 바로 그 순간을 지켜보았다. 이 통화가 끝나자 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아버지에게 보안 전화를 걸었습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점이 중요합니다. 양쪽 집안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왕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녀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다음 날 아침 신문에 어떻게 실릴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징계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 왕실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대화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만 20대 후반의 건강이 좋지 않은 한 남자가 있었다. 그의 아내는 딸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 그의 아들의 아내에게 시비를 거는 바람에 그는 아들에게 이 문제를 처리할 권한을 맡기고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다. 그는 누구도 변호하지 않았다. 시간을 달라고 하지도 않았다. 그는 자신이 맡은 바를 정확히 알고 있었고 곧바로 행동에 옮겼다. 윌리엄은 코트도 벗지 않은 채 5시 6분에 지하 브리핑룸으로 들어갔다. 5명의 고위 보좌관들이 이미 그곳에 앉아 있었고 각자 앞에는 그날의 상황을 각자의 관점에서 정리한 폴더가 놓여 있었다. 그는 마호가니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소리가 들릴 정도로 세게 휴대전화를 내려놓고 리모컨을 집어들었다. 그는 벽에 녹화된 영상을 재생했다.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녹화된 영상에는 셔터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는데 이 소리가 논쟁이 시작되기도 전에 모든 것을 종결지었다. 조용한 홀에서 전문 카메라가 효당 8프레임을 촬영하는 소리가 약 40초 동안 브리핑룸을 가득 채웠다. 그는 프로젝터를 껐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곳에 온 유일한 이유였던 질문을 던졌다. 그것은 거의 1년 동안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여성이 어떻게 2명의 왕족이 있는 삼엄한 경비가 이루어지는 회의실에 들어갈 수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그는 보안 책임자를 쳐다보며 질문했다. 책임자는 설명을 시작했지만 윌리엄은
6단어쯤 말했을 때 말을 끊고 설명은 필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름을 원했다. 그날 저녁 그 방에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한 사람이 누구인지 밝혀내고 그 사람을 직위에서 해임하고 초판 발행 전에 서명했던 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다시 한번 상기시키라고 요구했다. 여기서 이야기는 웨스트민스터에서 어느 오후에 일어난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게고트 박람회에서 발생한 보안 허점에 대해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기 때문이다. 그는 지난 2달 동안 조용히 궁궐 내부를 파헤치며 사람들을 교체하고 20년 동안 그 건물을 통해 이어져 온 비공식적인 통로들을 차단해왔다. 궁궐의 고위 인사들은 모두 이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대부분은 일이 마무리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기로 했다. 그런데 그날 오후 한 사람이 그에게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그가 정리하려던 무언가가 여전히 문에 손을 얹고 있다고 말했다. 한 보좌관은 책임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 했다. 초청은 지역 지부에서 온 것이라며 외부 조직이지 궁궐 내부가 아닙니다. 라고 말했다. 윌리엄은 그에게 카밀라 가족과 관련된 기존 협정에 대해 해당 지부가 브리핑을 받았는지 물었다. 보좌관은 브리핑을 받았다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왜 브리핑이 무시되었는지 물었다. 남자는 의자에서 몸을 움직이며 상부에 압력이 있었다고 말했다. 윌리엄은 이름을 물었다. 방 안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그는 들어오기 전부터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폴더에 손을 뻗었다. 빨간색 태그가 붙어있고 AP면에 적힌 제목은 이 이야기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기관의 현 상태를 잘 보여준다. 내부적인 영향. 그 건물 안에는 공식적인 조직 구조를 넘어서는 비공식적인 관계 목록을 관리하는 사람이 있다. 결혼, 예전 직장, 사촌, 한 사무실의 하급 관리자가 다른 사무실의 고위 비서와 친척 관계라니 이건 스캔들 문서가 아닙니다. 모든 대기업에는 이런 문서가 있죠. 그리고 이 문서가 존재하는 이유는 공식 조직도의 업무 처리 방식이 제대로 기록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1분도 안 돼 연결고리를 찾아냈습니다. 궁궐 행정부의 중간 관리자가 카밀라의 개인 비서와 결혼했다는 사실. 그는 서류처를 닫고 경호 책임자를 바라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20분도 채 안 돼요. 그는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2명의 경호원과 함께 뒷문을 통해 나갔습니다. 오후 5시 30분, 11년 동안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스쳐 지나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소식은 그 어떤 메모보다도 빠르게 건물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웨일즈 왕자는 더 이상 이 모든 문제를 결국 해결해야 할 후계자가 아니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그 문제를 처리하고 있었다. 레언던의 한 지하실에서 그 모든 일이 벌어지는 동안 앤 공주는 차 뒷좌석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전화를 사용하지 않았고 보좌관과도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가방 위에 손을 모으고 운전하는 내내 앞만 바라보고 있었다. 차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은 그녀가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당시 상황을 되짚어보고 있었다. 침입 시점, 여자가 기다렸던 대화의 공백, 여자가 사용한 정확한 단어와 순서, 그리고 침입이 시작될 당시 카메라의 위치까지. 그 여자에게는 절차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 이전은 건물 전체의 하중을 지탱하는 벽과 같습니다. 누가 어디에 서야 하고 누가 어떤 명단에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모든 규칙은 200년 전 누군가가 군주제와 영구적인 논쟁을 구분하는 유일한 요소는 누구도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문서화된 의전 서열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고 초대장을 보낸 지역 책임자에 대해 물었습니다. 로라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그녀의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문 앞에 서 있던 남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보안은 정문에서부터 시작된다고 그녀가 말했죠. 그게 그녀의 말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모든 말 속에 숨겨진 의문이 있었는데 그걸 깨닫는데 이틀이나 걸렸고 한 번 깨닫고 나니 다른 생각은 할 수 없었어요.
아엔 공주는 5초 만에 그 대립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녀는 항상 2.5m 떨어진 곳에 경호원을 두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쌓아온 권위가 있죠. 첫 문장에서 손이라도 하나 들었으면 그 여자는 두 번째 문장이 나오기도 전에 로비로 나가버렸을 겁니다.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면 기자단 누구도 흐릿한 사진 한 장과 소문만 남길 뿐이겠죠. 하지만 그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2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그 여자가 세 문장을 다 말할 때까지 가만히 서 있다가 마지막 기자가 나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해석이지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이 말은 한 번만 하고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녀가 얼어붙었거나 감정을 추스르려고 애썼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목격자들이 있고 녹음까지 되는 공개석상에서 모든 상황을 듣고 싶어 했다고 생각합니다. 복도에서 소리치는 불만은 부인하기 쉽지만 전국 언론 앞에서 불만을 토로하는 것은 그녀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 여자가 스스로에게 불리한 증거를 모두 제시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차 안에서 그녀는 비서에게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공인된 언론인 명단이 아니라 지역 손님과 단체 초청객까지 포함된 오후 세션 전체 참석자 명단을 달라고 했습니다. 비서는 태블릿에 명단을 저장해 두고 있었고 그녀는 돌아오는 길에 출력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 명단에서 3개의 이름을 즉시 알아봤다. 3명 모두 지역 언론 기자였고 왕실 전담 기자단과는 무관했다. 3명 모두 카밀라 가족 주변 사람들과 오랫동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온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그 3명은 화요일 오후 웨스트민스터의 한 홀에 모여 농촌개발 박람회에 참석 중이었는데 보통 이런 행사는 통신사 사진기자 1명과 프리랜서 기자 1명이 취재하는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상황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명확해졌다. 3명의 친근한 기자, 1명은 긴 렌즈를 들고 대각선으로 촬영하는 프리랜서 기자였고 1명은 마지막 순간에 비공개 명단에 수기로 추가된 이름이었으며 연문으로 들어온 한 여성은 곧장 3번째 기자석으로 향했다. 이 모든 것은 감정적인 행동이 아니라 그저 일정에 따른 것이었다. 아엔 공주는 그 사태를 야기한 원인의 표적이 되어 몇 달을 보냈다. 그녀는 영지 관리 규칙 변경 시도를 2번이나 막았다. 제한된 간단한 검토가 아닌 전면적인 감사를 고집했다. 영지 관리권자 중 누군가가 토지 운영 방식과 수혜자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려 할 때마다 앤 공주는 항상 원본 문서를 손에 든 채 복도에 서 있었다. 수년간 벽을 옮기려고 애쓰는 사람들은 결국 벽에 기대어 있는 사람을 옮기기로 결심한다. 차가 런던에 도착했을 때쯤 그녀는 이미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마음을 돌렸다. 그리고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어디에도 보도하지 않았다. 감사는 기밀이었지 은밀하게 진행된 것은 아니었다. 특정 기관의 기밀 사항이라는 것은 그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이 단 4명뿐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 4명 모두의 이름을 댈 수 있었다. 그날 오후 한 여성이 공공장소에 들어와 기자들 앞에서 그 내용을 큰 소리로 언급했다. 누군가 그 여성에게 가족이 온다고 알려준 것이다. 그녀는 차 뒷좌석에 앉아 누가 무엇을 언제 알았는지 시간 순서대로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는 전혀 마음에 들지 않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것은 정보가 자신의 오빠 사무실을 통해 전달되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차에서 내리기 전에 전화를 한 통 걸었다.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낸 법원 공보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는 세계에서 온 오랜 지인이었다. 그녀의 요청은 구체적이고 명확했다. 감사와 관련된 암호화된 서신의 내용이 아니라 전달 경로를 추적해 달라는 것이었다. 정보가 어느 건물에서 나갔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다. 차가 예너고시 55분쯤 안뜰로 들어왔는데
그녀는 지나가면서 조카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사메티했다. 그녀는 올라가지 않았다. 그는 그의 몫을, 그녀는 그녀의 몫을 하고 있었고, 둘 다 서로 반대쪽 끝에서 같은 실마리를 당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회의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유산 관리 파일을 열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이 이야기 전체에서 누구도 하지 않는 가장 극적인 일, 즉 서명을 확인하는 데 시간을 보냈다. 돈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임명 승인, 추천서, 그리고 그것들을 작성한 사람들의 서명을 확인하는 것이었다. 4년 동안 유산관리사무소의 하위 직책들은 모두 같은 몇몇 인맥을 통해 연결된 사람들로 채워졌다. 11시쯤 되자 그녀는 어떤 패턴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패턴은 일련의 호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토지 관리 방식과 그 운영에 대한 보수를 결정하는 기관의 부서의 직원들을 천천히 인내심 있게 완전히 합법적으로 배치하는 과정이었다. 직함도 집도 크리스마스 점심 초대도 아니었다. 그 기계 장치 자체, 즉 프린세스 로열이 더 이상 잠그는 것을 멈추고 돈을 모으기 시작한 시점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윌리엄 측은 이틀 후 그 사건의 일부를 발견했는데 그들의 발견은 훨씬 더 추악했습니다. 카밀라의 휴대전화와 시내의 한 상업 법률 회사 사이에 암호화된 통화 기록이 있었던 것입니다. 가족 변호사도 아니고 궁궐에서 평소에 일하는 변호사도 아니었습니다. 그 회사는 오직 한 가지 일, 즉 공무원이 돈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하면 거액의 돈을 변호하는 일만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습니다. 날짜는 회계 감사 시점과 일치했고 회계 조정이 설명이 필요한 항목 목록을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간 시점부터 매주 감사 결과가 공개된 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법률 고문에게 그 회사가 개입하기 전에 검토 중인 계좌를 동결할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고문은 그에게 솔직하게 대답했는데 이는 그 건물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훨씬 나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돈은 특정인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궁궐이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신탁 및 자금 보유 구조 안에 있었습니다. 이를 밝혀내려면 법정에서 수년이 걸릴 것입니다. 윌리엄은 현재 검토 중인 부동산 목록이 걸린 벽걸이 지도 앞에 서서 한 가지 지시를 내렸다. 지도에 있는 모든 토지의 등기 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안 누구도 승인하지 않은 저당권, 채무, 담보권이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었다. 방 안에 있던 누구도 이유를 묻지 않았다. 모두 그 이유를 알고 있었다. 아무도 승인하지 않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은 누군가가 담보로 돈을 빌린 부동산이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이 이야기 전체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유일한 부분이었다. 그는 팀원들에게 앞으로 48시간 동안의 계획을 설명했다. 완벽한 봉쇄. 언론에는 공식적으로든 비공식적으로든 어떤 것도 공개하지 않는다. 브리핑도 지시도 심지어 술자리에서 기자와 친근하게 이야기하는 것조차 금지한다. 누구든 심지어 사적으로든 혹은 무해하다고 생각되는 방식으로든 이 사건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든 기자와 이야기하는 사람은 채용 당일에 서명한 계약에 따라 처벌받을 것이다. 그는 사건을 대중으로부터 숨기려는 것이 아니었다. 마무리해야 할 서류가 있었고 이틀이 필요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아버지에게 두 번째 전화를 걸었는데 이번 통화는 첫 번째보다 짧았다. 그는 국왕에게 연회장 상황은 통제되었고 왕실 내부의 징계 조치도 거의 완료되었으며 서명이 필요한 서류가 하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공개 성명이 아니라 카멜라 가족을 왕실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하는 공식 지시였다. 날짜를 기입하고 날인을 하고 지금까지 초청장을 발송하거나 지급금을 처리했던 모든 왕실 부서에 배포해야 하는 내부 칙령이었다. 국왕은 동의했다. 그는 이미 그 시점에 영상을 본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날 오후 일에 대해 같은 말을 했다. 그에게 돈보다 모욕이 더 큰 상처로 남은 이유는 20년 동안 그 기관에 아내의 가족을 받아들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오직 그들이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기대뿐이었기 때문이다. 레온데온에서 그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로라 로페스는 짐이 반쯤 풀린 상자들이 가득한 방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앞에 놓인 화면에 뉴스를 띄워놓고 댓글들을 읽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행동이자 모두가 똑같이 하는 행동이다. 하루 만에 400만 건의 상호작용이 있었다. 400만 명의 사람이 아니라 400만 건의 개별적인 클릭 행위였고 그 대다수는 카메라로 가득 찬 홀에서 웨일즈 공주에게 다가간 한 여성에 대해 똑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썼다. 그녀는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나섰던 것이다. 이 사실이 아닌 다른 해석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나는 그녀에게 그 점만큼은 인정해주고 싶다. 왜냐하면 그녀 주변 상황이 어떠했든 간에 그 홀에 가득했던 분노는 진짜였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방에 앉아온 나라가 자신을 비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오빠가 얼굴이 창백해진 채 들어와 두 번째 소식을 전했다. 그들의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이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이다. AB 유도한 것도 아니고 동결된 것도 아니고 법적인 용어가 붙은 어떤 것도 아니었습니다. 5,000 파운드 이상의 IC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하는 준법감시 부서의 자동 메시지였는데 이는 이 나라 모든 은행이 특정 범주에 속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서명도 없고 누구에게도 연락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감사는 재산 관리뿐 아니라 그들의 개인 계좌까지 파고들었고 상자 옆 탁자는 이번 주말까지 재산관리 사무실을 비우라는 통지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야기 속 굴욕적인 장면인데 그 장면에서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상자에 둘러싸인 바닥에 앉아 전화기를 들고 있는 여자, 은행에서 온 편지와 나가야 할 날짜를 적은 통지서를 들고 문간에 서 있는 오빠. 아무도 그들에게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도 없었습니다. 제가 그 주에 대해 알아낸 모든 것에 따르면 로라가 계속해서 되짚어 보던 질문은 윌리엄에 관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카밀라가 완전히 침묵했기에 어머니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전화도 약속도 이 사태를 막을 수 있는 누군가에게 조용히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20년 동안 그 기관 안에서 그리고 그 기관 밖에 누구도 알지 못할 만큼 수없이 많은 일을 해냈습니다. 그 여자가 침묵하는 대가가 얼마나 컸을지 생각해 보세요. 그녀는 30년 동안 그 가족 안에서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1999년에 그녀를 비난하는 음모론을 퍼뜨렸던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정작 딸이 도움을 필요로 했던 그 주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집으로 들어가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목요일 검은색 차 뒷좌석에 답이 도착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보낸 밀봉된 소포 안에는 카밀라의 변호사가 보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쪽지가 아니라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진 한 페이지도 채 안 되는 정식 법률 자문서였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성명도 인터뷰도 우편물도 이 사실을 퍼뜨릴지도 모르는 친구에게도 어떤 언급도 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사람 중 누구라도 공개적으로 행동한다면 그 재산과의 연결고리가 영구적으로 그리고 즉시 끊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편지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자신을 구하기 위해 자녀들을 버린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 결과 목록이 나왔고 그 목록에는 아직 누구도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한 자금 이체 내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자금 이체가 범죄는 아니라는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그런 목록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가족이 공개적으로 자신들의 재정 상황에 대해 발언하는 것은 누구도 들어가고 싶어 하지 않는 방으로 향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편지는 자녀를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조직에서 일해온 한 여성이 자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즉 자녀들을 눈에 띄지 않게 만드는 방법을 택한 것이었습니다. 로라는 그날 오후 신탁 관리를 담당하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보려 했지만 전화는 끊겨 있었다. 번호는 연결이 끊어져 있었다. 그녀는 전화기를 손에 든 채 그 자리에 앉아 다른 사람들보다 약 4일이나 늦게서야 웨일스 왕자가 이미 어디까지 나아갔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었다. 다음 월요일 버킹엄 궁전의 추미로한 회의실에서 두 남자가 긴 탁자의 양끝에 서 있었고 아침 햇살이 돌바닥 위로 쏟아져 내렸다. 보좌관도 기록하는 사람도 나중에 이 일을 기억해야 할 사람도 그 방에는 없었다. 윌리엄은 탁자 위에 문서 한 장을 올려놓고 아버지에게 밀어주었다. 문서에는 단 한 단락의 내용이 담겨 있었고 3가지 효력을 지녔다. 첫째, 카밀라 가족 구성원들의 공식적인 지위를 즉시 박탈하는 것이었다. 둘째, 왕실 행사, 공식 석상, 의식에 대한 초대를 모두 차단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 누구에게도 상속 재산 계좌에서 비롯된 모든 지불 약정 및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마치 내부 사람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기관처럼 말입니다. 왕은 평소처럼 인장에 손가락 하나를 대고 가장자리를 따라 그었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들지 않고 서명했습니다. 자, 제가 처음에 샌드 공주가 한 일을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었죠. 그리고 이건 아무도 보도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공주의 오빠는 월요일 3일 전에 그 서류를 받았지만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시간을 달라고 했고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물어봤었죠. 그는 성인이 된 이후 어려운 순간마다 해왔던 것처럼 자신이 서 있는 방 안에서 가장 적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결정을 찾으려 노력했다. 그리고 금요일 저녁 그의 여동생이 혼자 그를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방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그 여자가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던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 손을 탁자 위에 평평하게 얹었습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았습니다. 평생 목소리를 높여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영국 국왕에게 웨스트민스터의 공개 석상에서 벌어진 일, 지난 2년 동안 온 나라 사람들 앞에서 제기하기 위해 애써온 한 여자에게, 그리고 한 가족이 그 주의 그 행사에서 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 위해 그 여자를 선택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그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말 한마디 없이도 그 어조를 알아챘습니다. 그것이 바로 분노였고 그 분노는 약 4초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문서가 가을까지 서랍 속에 처박혀 있지 않고 월요일 아침에 서명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이후로 누구에게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일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온 연결고리가 있는데 그것은 70대 여성이 남의 아내 사진 때문에 친오빠에게 화를 낸 이유이기도 합니다. 앤 공주는 이 가족이 다이애나에게 한 짓을 지켜봤습니다. 그녀는 그 젊은 여성이 관리받고 비판받고 교정받고 주변 사람들에 의해 조용히 깎아내려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 모든 과정에서 사람들은 지극히 예의 바르게 행동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대가가 얼마나 컸는지도 지켜보았다. 그녀는 당시에는 거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감정을 바로 드러내고 말하는 성격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 후 29년 동안 그녀는 일이 다시 시작될 때 자신이 복도에 서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왔다. 6월 캐서린 왕세자비는 웨스트민스터의 한 홀에 서 있었고 20여 명의 기자들 앞에서 한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때 움직인 사람은 바로 그 상황을 전에도 목격했던 그 여성이었다.
칙령은 월요일 오후에 전령을 통해 카밀라의 별장으로 전달되었다. 그 건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마도 격분한 전화나 최소한 면담 요청, 변호사의 편지, 절차에 대한 논쟁 등 무슨 일이든 걸려올 것을 예상했다. 하지만 오후는 지나갔고 아무 일도 없었다. 국왕의 전화는 하루 종일 침묵을 지켰다. 그날 오후의 한 장면은 사진으로 담기에 아주 좋았을 것이다. 문 앞에 서 있는 격분한 여성, 고함, 그리고 빠른 속도로 떠나는 차. 그 모든 일에는 그녀에게 대가가 따랐을 것이다. 그녀는 한나라가 고작 4장의 사진만 보고 자신에 대한 생각을 결정하고 그 후에도 완전히 생각을 바꾸지 않는 모습을 지켜본 이후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령은 빈 봉투와 한 줄짜리 보고를 가지고 돌아왔는데 그녀가 아무 말 없이 영수증에 서명하고 문을 닫았다는 내용이었다. 얼마 전 내 영상에 달린 댓글 하나가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아 있었고 그 어떤 것보다 여기에 더 어울린다고 생각했다. 그 댓글에는 그 가족에서 위험한 사람은 절대 소리치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것을 즉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고 적혀 있었다. 당시 나는 그 글을 읽고 멋진 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다 한 여성이 아무런 질문도 없이 자기 가족을 시설에서 내보내는 서류에 서명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그게 좋은 말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건 항복이 아니니까요. 싸우려는 여성이라면 면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논쟁을 벌이려는 여성은 변호사를 선임한다. 영수증에 서명하고 문을 닫는 여성은 이미 향후 6개월 동안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깨닫고 생각을 더 먼 곳으로 돌린 것이다. 윌리엄스는 월요일 저녁 그 궁전의 창가에 서서 안뜰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날의 모든 정황을 보면 그는 무언가를 이긴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결과를 손에 넣었다. 서명, 해고, 마감된 계좌, 텅 빈 사무실들. 수많은 카메라가 있는 회의실에서 누군가가 최악의 전술적 결정을 내린 덕분에 그는 2개월치 작업을 9일 만에 끝냈다. 그리고 이사회 반대편은 침묵에 휩싸였다. 30년 동안 그 게임을 해온 선수에게서 절대 바라지 않는 바로 그 침묵이다. 그 침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는 그 침묵이 패배인지 아니면 준비인지 아직도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도 보고 싶으시면 구독해주세요. 아직 감사 목록에 대한 설명이 끝나지 않았거든요. 로라 로페즈는 어머니를 변호하기 위해 그 복도로 들어섰고 이 모든 일의 대가를 자신의 목숨으로 치른 사람은 오직 그녀뿐이었습니다. 상자들, 은행에서 온 편지, 400만 건의 댓글, 모든 비난의 화살은 딸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어떤 전화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정확히 알고 살아온 어머니는 그 어떤 전화도 걸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봉투에 서명한 후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 가족 안에서 자신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단 하나의 자리, 바로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